지난주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아 오늘도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더 좋고요. 시장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정확히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할지 이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인뱅고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네. 오늘도 은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D 파마텍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경구용 쪽 바이오 쪽에서 보게 되면은 D&D 파마텍 정도만 유일하게 좀 강세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잠깐 좀 차트를 좀 가까이서 당겨보면 요 날이었죠. 요 날 이제 마이너스 4% 가까이 순간적으로 좀 하락이 오전장에 좀 나오다가 이제 뉴스가 나왔죠. 메세라 관련된 좀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좀 긍정적인 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오늘도 5%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다. 아직 제가 이제 2차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좀 제시드렸잖아요. 18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신고가가 좀 나왔거든요. 올타임 하이가 나온 상황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경구용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맞는 것보다는 먹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효과도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D&D 파마텍은 이제부터 17만 원 넘어갈 때부터는 여러분들 분할 매도 관점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다음 주, 이번 주는 별다른 이제 일정은 없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FMC 주간이죠. 유럽 당뇨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9월 23일 날 세계 비만 포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요. 매물대가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매물대가 없습니다. 눌림에서 제가 공략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9월 23일 주간까지 세계 비만 포럼, 뭐 그전에 FMC도 있겠지만 뭐 FMC에 대한 금리 기대 기대감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반에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D&D 파마텍 목표 주가들, 뭐 D&D 파마뿐만 아니라 뭐 인벤티지랩, 올릭스 이런 종목들도 비슷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목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매물대가 없잖아요. 매물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18만 원 선이라고 좀 제시는 해드렸지만 17만 원 넘어갔을 때는 조금씩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 이제 이벤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중순이면 거의 절정이에요. 절정. FMC에다가 세계 비만 포럼까지 껴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튀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뭔가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갑자기 뭐 장대 양봉 뭐 10% 정도 급등이 나온다. 뭐 이럴 때는 이제 뭐 분할을 뭔가 차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만 원까지 일단은 보고 진행을 할 거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D&D 파마텍 대장이죠. 대장. 삼총사 대장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확인하면서 근데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별다른 뉴스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가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다음 주까지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 관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당뇨 학회까지 봐야 된다면서 뭐 벌써 매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못하죠. 네. 그러니까 당뇨 학회 날 이미 뭐 18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뇨학회에서 또 생각보다 안 좋은 데이터에 대한 또 컨퍼런스 내용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미리 좀 올라가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자는 이런 뜻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리뷰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신광석 매니저 그리고 우리 1타 강사님이 풀어줄 시장 얘기는 무엇인지 주제 먼저 확인을 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죠? 네, 오늘 주제는요. 뭐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약해요. 제가 볼 땐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 여전히 좋잖아요.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코스닥에서 좋은 종목 갖고 있으니까. 아니 지수가 얘기를 해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사실 왜냐하면은 고용 쇼크가 좀 나왔어요. 사실 고용 쇼크 그쵸.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개수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비등비등하니까. 그렇게 이제 네. 만약 좋지 않냐라고 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등락폭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항상. 너무 발끈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괜히 네. 또 시청자분들이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네.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시장이 가장 좋잖아요. 네, 가장 좋고 제가 이제 생각보다 약한 증시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더 올라갈 줄 알았어요. 더 많은 종목이 올라갈 줄 알았고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로봇주도 좋고 다 이런 장세를 좀 생각했는데 그냥 코스닥 또한 오늘 한 2%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고 코스피도 1%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제 생각은 좀 너무 약했다. 물론 이제 미국장이 하락 마감을 했던 원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약간 소멸되면은 약간 주가가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NC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리투오 품절 사태가 나왔다고 하면서 좀 나오고 있죠. 바로 이게 우측에 있는 게 리투오 제품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오늘 리투가 이제 장 초반에 좀 약했다가 거의 뭐 상한가 그쵸 또 이 현상 가는 거 아니야 했다가 자기가 지금 약간 윗골을 좀 날리고 있죠. 지금 뭐 리투오 사태 관련된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SNS 모 피부과 원장이죠. 모 피부과 원장이 광고도 못했는데 벌써 품절이라고 약간 좀 하소연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불라 땡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도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고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면서 시중에 풀린 물량 대비해서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급량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미 조기 품절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 대비해서 캐파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현재 공급량이 좀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좀 보도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도 뭔가 크게 올라갔던 배경이 바로 이 SNS가 좀 결정타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열풍들이 보면서 뭔가 이제 이거 품절주니까 약간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더 팔릴 거 아니야? 하는데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리는 원인이 뭐냐면 물론 이제 지금 장이 약간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그냥 그러니 하는 약간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오늘 2%가 올라갈 줄 알고 코스피 1%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코스피는 보합이잖아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 3분의 1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윗골이 좀 달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LNC 바이오는 당연히 지금 추정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풀린 물량이 절판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올해 리투 관련된 판매 금액은 다 채운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36억에서 38억 정도로 추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풀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뭘까요? 결국은 지금 리투 열풍은 테마성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품절에 열광을 하는 게 원래 이제 물량 자체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생산량 자체가.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적냐면 이제 뭐 싱가포르부터 해가지고 이제 승인 허가 받았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도 뭐 휴메딕스도 마찬가지겠죠. 이 회사 자체도 이렇게 빠르게 이게 뭐 이게 조기 판매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뭔가 이제 항상 올해 초마다 우리 이 정도의 업무 계획을 하거든요. 예산은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만들어 내자 이랬는데 올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조기적으로 연말까지도 물량을 좀 확보하기 힘들다 이런 뉴스들도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 저는 이제 좀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열풍들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는 보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테마성으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 뉴스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사실은 이 뉴스가 좀 보도가 됐었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완전히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6월 30일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 체류 가능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더 개선이 되면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좀 더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소규모 단위로도 소규모 그룹으로도 무비자로 이제 편안하게 올 수 있다는 거겠죠. 예. 사실 뭐 3명 이상이면 단체 관광객은 아닐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도 우리가 추석도 굉장히 길잖아요. 중국도
기본 열흘이죠. 기본 열흘이고 여기서 뭐 휴가까지도 받으면은 뭐 최대 뭐 한 3주 정도가 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뭔가 돈을 많이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장품, 뭐 피부 미용 이쪽으로 좀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썼는지 1위부터 5위까지를 한번 서칭을 한번 해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결론에 한번 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등은요. 당연히 화장품, 피부, 미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의 75.8%가 이 코스메틱 쪽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의류, 그리고 식료품, 그리고 기본적인 지출.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요. 관광 오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카지노. 이쪽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기본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 할 수 있겠지만은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지금 돈을 약간 덜 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앞으로 진짜 10월, 9월 말부터 10월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방한을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오늘도 편의점 제가 잠깐 들려보니까 거의 줄 서서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매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중국의 관광객분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1등, 2등, 3등으로 좀 봤을 때 이 중에서 우리가 종목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좀 도달해 봤습니다. 아마 이쪽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국기가 있죠. 중국 국기가 이제 이걸 이제 여권이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인들이 지금 줄 서서 한국 오는 거예요? 줄 서서 의사분 앞에서 이제 서 있죠. 그럼 뭘 하러 올까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피부 미용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오늘 LNC 바이오가 이제 쐈죠. 또 추가적으로 쐈고 그 부분들을 좀 더 2등주, 3등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9월 말 10월까지는 이쪽을 좀 봐야 된다는 점에서요. 잠시 뒤 피부 미용 관련주 한 종목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 1타 종목을 소개해 줄 거다라고 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원탁도 이제 예전에 소개를 해 주셨던 종목이고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요. 3등주긴 한데 1등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스킨 부스터, 필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16,46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바이오 비주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킨 부스터 하고 있는 회사이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맞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출에서. 그쵸. 이제 입소문을 한번 타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자, 바이오 비주 앞서 말씀드렸던 HA 필러 그리고 스킨 부스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통상 이제 이런 에스테틱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은 뭐 ODM이라든지 OEM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퍼블리싱에서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공정 단계인데 이 회사는 자체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정공정을 모두 다 책임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초 공정기술 상용화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21개국, 공시에 따르면 이제 21개국의 수출만은 이미 좀 확보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우리 앵커님도 얘기하셨죠. 중국 수출 비중. 약간씩 조금은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긴 했는데 원래 이제 80%에서 조금씩 이제 연도별로서 5%씩 좀 밀렸는데 이제 다른 국가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뭐 확대가 미국으로 되다 보니까 간다든지.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로 좀 확대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오게 됐을 때 뭐 이런 제품들을 또 구매하거나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B2B 중심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변모될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높다. 직접 구매로 좀 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유통 채널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5월 20일 날 상장한 종목입니다. 77일 정도 됐고요. 이때 이제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주가가 쭉 밀렸어요. 주가가 밀린 이유는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차익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전에 상장가 대비해서 밑에서 지금 다시 또 턴 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1차적으로 매물대를 좀 확인했을 때 18,5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보고요. 손절 가격은 15,1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에 상장한 새내기 종목 바이오 비주를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에서 만날 수 네, 있어요. 오늘 무료 방송이 없고요. 네이버에 여러분들 신광섭 검색하시면은 또 제가 금요일 날 촬영한 또 영상 요약본과 그리고 네이버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도 또 하나의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네이버를 통해서 신광섭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일타 강사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